나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보조가 들어가 있다. 그럼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 이런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단된 업무 수행 완료 확인하기 좋고요. 최소 인원으로도 간호가 이루어지게 되죠. 단점은 도전의식 별로 없고요. 업무 수행에 대한 동기부여 낮죠. 만족도 떨어지게 되고 토탈 케어 무시가 되고 우선순위 무시가 되는 단점이 있게 되고요. 일관성 부족하고 환자의 간호 요구도를 무시하는 간과 증상이 나타나고요. 간호 지연되고 책임이 분산되죠. 책임 소재 따지기 어렵고요. 비인과나 단편적인 간호를 제공한다. 동기부여가 안고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잠재력 개발이 어렵고요. 업무 결과에만 관심을 가지고 또 의사소통이 최소가 되죠. 왜? 분담받은 업무만 수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의사소통 최소화돼서 상황 판단이 어렵게 되고 그다음에 이걸 나누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활동에 대한 조정이 많이 필요한 거죠. 선생님은 바이탈, 선생님은 뭐 아이오 체크하고, 선생님은 폴리 인설트하고, 선생님은 뭐 IV하고, 선생님은 투약하고 누군가 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일에 대한 조정이 많이 필요한 게 펑셔널의 단점입니다. 자, 52번 1차 간호 방법을 물어보고 있네요. 답은 1번이죠. 한 명의 간호사가 입원에서 퇴원까지 24시간 전체 간호를 책임지는 방법. 자, 그러면 2번 한 명의 간호사가 24시간 동안 한 명의 환자를 전인 간호하는 방법. 사례 방법을 이야기하죠. 케이스 메서드. 그 다음에 3번 핵심 단어는 한 명의 환자를 전인 간호하는데 8시간으로 시간 제한 해놨죠. 그럼 뭐죠? 8시간만 하는 사람. 총체적 간호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4번은 특별히 뭐 해당 사항이 없는 걸 그냥 적어놨어요. 그래서 1차 간호 방법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유인물에도 1차 간호 방법에 대한 정의 드렸죠. 그래서 특히 자, 두 번째 땡이 가장 정의의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땡도 중요하죠. 그 사람이 퇴원한 후에 다시 그 기간에 재입원하는 경우에도 그 환자를 간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1차 간호사들에 대해서 특히 보시면 되고요. 53번 옳은 것 찾으세요. 간호전달 체계 방식은 재혼기간이나 합병증 발사에 영향을 주게 되고 환자에게서 나타난 결과를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간호의 전문성이나 능력에 대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죠. 1차 간호사는 아무나 표현이지만 일반 간호사가 되는 1차 간호사를 할 수가 없죠. 일반 간호사들 중에서도 조금 스마트한 간호사가 1차 간호사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입원 당시부터 퇴원까지 한 명의 간호사가 담당한다. 맞죠? 1차 간호사 한 명이 담당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간호사의 자율성 권위, 1차 간호사의 자율성 권위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감소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율성 권위는 증가하고 만족도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옳은 것이니까 답은 3번. 자, 그래서 유인물 보시면 장단점 정리해드렸어요. 자, 1차 간호 방법에는 간호보조가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지 않나요? 안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로만 간호를 제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간호보조 인력을 감독한다, 조정하는 데 소비하는 시간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 그런 줄어든 시간에 오히려 직접 간호를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1차 간호사는 직접 간호를 시행한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보조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고 실수 줄일 수 있죠. 간호보조가 있다라는 것은 비전문 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실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조가 없어서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